네.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그 불복 방법 비용 이쪽은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교재로 치면 41페이지 강제집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당사자, 권원, 집행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당사자를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앞 시간보다는 시간이 조금 짧게 끝날 겁니다. 테마별로 시간이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워밍업을 좀 보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니까, 쓰는 게 아니니까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를 집행 당사자 그럽니다. 이거는 판결에서 원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상 의미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물건을 가진 사람도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 그러고, 물권자인데도 또 실체법상 채권을 가지지 않은 자도 집행권한이 있으면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로 될 수 있는 형식적 개념이다. 채권 채무자는 통상 소송의 원고 피고에 상당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승계가 되면 원고 피고 아닌 사람이 채권 채무자가 될 수가 있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그러면 소송 비용 재판 집행에서는 원고가 채무자로 될 수도 있다. 워밍업으로 간단하게. 누가 집행 채권 채무자냐? 어떻게 판단한다? 이거는 이 집행문이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에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즉, 그자를 위해서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자가 집행 채권자고, 그자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자가 채무자다. 따라서 집행 당사자는 결국 뭐다? 집행문 부여에 의해서 비로소 결정해진다. 아무리 적격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문을 받지 않으면 집행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적격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자 이름으로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자가 집행 당사자가 되는 거다. 자, 다만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 권한이 있어요. 이행 권고 지급 명령. 이거는 집행 권한에 표시된 자가 채권 채무자가 될 수 있다. 밑에는 뭐냐면 결론으로 넘겨서 법인격 부인론. 옛날 A 회사가 법인을 만들었다가 채무를 면탈하려고 B를 만들었을 때, 종전 A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법인격 부인의 경우라도 종전 A 회사에 대한 집행권은 A 회사에 대한 판결문 가지고 새로 설립된 B에다가 집행할 수는 없다. A 회사를 설립했다가 면탈 목적으로 B를 설립했다면 법인격 부인론을 이용해서 B에게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을 만드는 건 몰라도, 자, 실체법상 법인격이 부인이 돼서 A 채무를 배후에 있는 B가 법인격 부인으로 B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B에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판결을 A한테 받았는데 집행권한이 A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아무리 법인격이 부인이 된다고 해도 B에게는 판결 안 하고 바로 A 판결 가지고 B한테 종전 회사에 대한 집행권한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게 집행할 수는 없다. 그 내용만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당사자 능력. 집행 채권자가 되려면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 단체도, 다만 이 도롱뇽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옛날 판례가 있었다. 또 소송 능력,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채권자는 반드시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된다. 채무자는 소극적으로 관여했는데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능력이 없어도 무방하다. 자, 능력이 없어도 이게 소송과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유체동산 압류와 같이 집행 처분에서 없어도 무방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 채무자에게 알려야 될 집행 행위 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 행위를 할 때에는 그때는 소송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워밍업을 하는 거니까. 자, 문제는 지금부터 보는 이게 중요하다. 적격과 변동. 집행 당사자 적격. 집행돼서 누가 정당한 당사자 적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다. 이거는 집행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의 문제인데 비해서 적격의 문제는 누구를 위해 또는 누구에게 집행문이 부여돼야 되는가? 이건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사할 내용이다. 자, 가볍게. 자, 요거 이제 가끔 등장하는 지문이라 재산형, 벌금형 형사 판결이나 과태료 가지고 집행할 때 검사가 한다, 검사. 자, 이때는 검사에게 적격이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원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관련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이 적격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형사 판결이나 과태료 집행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사라는 점, 요 점을 이 형의 집행에 관한 거라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자, 요 판례가 예전에 중요했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어요. 포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압류 전부명령을 한 경우 아무리 그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격이 없는 자로 이루어진 거라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서 집행문 이심 정도로 효력을 다투어 효력이 부정되기 전에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결론이 뭐다?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판결에 채무자가 판결문에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망해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전부명령 했더라도 다 무효다.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자, 이제 집중을 요하는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앞에 집행 당사자 적격 그리고 승계 문제, 집행문 승계 문제 이게 총칙에서 좀 부담을 주는 부분이에요. 암기 부담. 그래서 여기는 자꾸 숙지해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숙지하고 해서 다 고르길 수 있도록 좀 집중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런 걸 외우려고 일일이 머리 글자를 외우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숙지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래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뭐다? 집행 적격의 범위는 뭐와 똑같다? 결국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이거는 판결, 집행권원의 주관적 범위와 같다. 자, 보시면 판결의 주관적 범위, 원고 피고 사이에만 미치죠. 요 주관적 범위 그래요. 그 원고 피고한테 미치는 게 원칙이죠. 둘 사이에서만. 예외적으로 원고 피고가 소송물을 양도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소송물을 넘기고 나간 사람에게도 미쳐요.
또 변론 종결 후에 소송물을 승계받은 사람, 또 제3자가 대신 재판한 경우, 선정당사자나 채권자 대의, 이날 시점으로, 이게 시적 범위, 그리고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관해서만 미치는 게 원칙이죠, 판결에. 자, 이걸 전제로 보면 채권자 대의 경우에 보면 채무자가 재판할 거를 대신 행사하잖아요. 이 대신에 행사한 판결의 효력이 여기 미치느냐. 결론이 뭐다? 어떠한 사유로 인했든 적어도 이 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만 미친다. 아주 오래된 판례고 계속 유효하고 중요한 판례죠. 또 선정 당사자. 여기 원고 피고원에는 선정 당사자만 있어요. 그러나 주문에는 이렇게 선정자 이렇게 피고는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걸 줘라. 그래서 얘가 선정자 대신 얘가 판결 받았지만 이 효력이 누구한테도 미친다? 선정자들에게도 미친다. 이때 뒤에 나오죠. 얘가 강제 집행할 때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는데 얘들을 위해서 집행하더라도 이 판결을 가지고 얘가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하게끔,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 확정 판결 또는 가집행 판결이 이제 집행력 범위를 보면 원고 피고, 당해 판결의 원피고, 집행 당사 적격이 있어요.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도 돼. 그럼 누가 기판력을 미치느냐? 변론 종결한 후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승계인. 또 당사자나 승계인을 위해서 목적물을 소지하는 사람. 또 제3자가 당사자 대신 판결받은 경우, 아까 채권자 대위, 선정당사자. 또 독립 참가나 소송 인수에 따라 소송을 탈퇴한 종전 사람에게도 미친다.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계속 반복되니까 고르는 게, 각종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다 비슷하다. 집행증서, 집행증서가 공증을 말해요. 법률용어로는 집행증서 그래요.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작성한 집행증서 상의 채권 채무자. 자, 이 작성 후 승계인들이 적격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변론 종결 후 승계인 개념을,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 선고 후 승계인 개념이 이제 아주 등장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또 승계 집행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시간을 두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원고 피고 사이에만 미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승계인,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인, 판결 변론 없이 한 건 판결 선고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변론 종결할 당시에 이거를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을 때는 변론 종결 후 승계한 거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집행력이 미친다. 자, 이걸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변론 종결 후 승계인, 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게 객관식 고르는 거로 자꾸 나오니까 안 보고 외워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안 보고 탁 튀어나올 정도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고르는 거니까.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자, 피고농가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그 판결을 양도받은 사람. 그럼 승계인에 해당돼요. 다시 재판할 필요 없어요. 그걸 승계받은 거, 승계 집행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면 돼요. 거꾸로 채무, 면책적으로 피고 채무를 면하고 이렇게 인수, 요건을 갖추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면책 채무 인수, 이걸 승낙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여하튼
판결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람은 되는데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람은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면책은 포함되고 중첩적 인수인은 포함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하나, 이건 이제 근래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기출문제로 나온 판결인데, 채권, 승소 판결 받은 원고가 채권을 양도해버렸어요. 양수인이 승계집행물을 부여받았어. 그럼 이제 양수인만 집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이미 채권을 넘겨버린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 이의 소를 할 수 있느냐? 채권을 넘겨버린 친구가, 채권을 승소 판결 받은 채권을 넘겨버린 친구가, 이제 아무 권한은 없는 친구가 강제 집행을 하거나 그럴 때 자기 이름으로 판결이 되어 있는 걸 근거로, 그때 승계 집행문까지 넘어가는데, 그때 옛날에 받아놓은 판결문을 가지고, 옛날에 판결문, 승소 판결문, 집행문 받아놓은 걸 가지고 이 채권을 넘겨버렸어요.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까지 받았어. 근데 옛날 양도인이 들어올 때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 이의가 가능하냐? 결론이 뭐다? 결론이 안 된다. 집행 이의만 가능하다. 집행 이의. 청구 이의가 아니라 집행 이의로 가능하다. 양수인을 상대로는 청구 이의가 가능하겠지만 양도인을 상대로는 집행 이의로 하라. 이 판결이 이례적이라서 서너 번 반복됐어요. 기출문제로.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하나 알아둬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상한 거 이런 거를 끝없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 몇 개 안 된다. 근데 이게 잘못 공부하다 보면 이 이해 못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게 계속 책에도 안 나오는 게 계속 등장하면 할수록 부담, 이 두꺼운 책 보면 끝이 없이 두껍고. 그래서 이런 이례적인 거는 전체로 몇 개 안 된다.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 숙지해두면 그만인 거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죠. 소송물인 권리 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계제약물에 관한 적격 분쟁 당사자 지위를, 분쟁 주체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를 가지고 요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해당하느냐 아니냐. 아주 좋죠. 시험 문제네. 이거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요 두 군데 해당한다 안 한다는 열심히 숙지해놔야 돼요. 안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고르는 거로. 방금 전에 면책적 인수인은 해당되고 중첩적은 안 되는 것처럼 그래도 해당하는 경우에요. 회사에게 주주명부 개설을 명한 판결을 그 주식의 양도를 받은 사람 해당이 됩니다. 자, 인도하라. 명도 판결을 받은 후, 명도 판결 받은 후, 그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 그러니까 A가 건물 소유자였어요. 무단 점유자한테 이렇게 인도하라 판결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 또 재판할 필요 없이 이 판결이 들어간다. 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판결을 받은 후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 남의 땅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너 철거하고 내 땅이니까 토지 인도하라 판결을 받았는데 패소한 다음에 이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 이것도 포함된다. 다시 재판할 필요 없다. 이 포함되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승계가 되니까. 안 되면 다시 해야 되고. 자, 이거 길죠. 이것도 근데 등장하니까.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를 구해서 판결을 얻었는데,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잘 보세요. 철거될 건물에 관해서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격려된 가등기에 기해서
변론 종결 후에 본등기를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승계인이다. 다시 재판할 거 없다. 뭔지 알겠죠? 철거될 건물에 가등기가 있었어요. 가등기가. 근데 철거 판결 받고 본등기 해버렸어. 그러면 철거 소송은 A한테 했죠. A한테. 이때 갑이 가등기를 해놨다고. 근데 가등기 자체로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본등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철거 판결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이걸 본등기를 했어. 얘도 기ፈል력이 미친다. 기ፈል력이 미친다. 변론 종교로 승계인으로 본다. 줄쳐놨죠. 이거 앞에 본 것처럼 이런 게 분야마다 서너 개 이렇게 있어요. 그 많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공부를 계속하고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요. 재탕, 삼탕이에요. 그것만 계속 그 중에 하나예요. 소유권에 기한 명도 판결을 변론 종교로 피고로부터 건물을 점유를 승계한 자. 명도 판결 받고 점유만 가져간 거. 이것도 포함이 된다. 원인 없는 무효 등기임을 이유로 원인 무효 말소 판결 후에 등기를 가져간 사람. 이것도 또 재판할 거 없이 판결 후에 가져간 거라 승계된다. 여기서 이제 소송물에 관한 신구이론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지금 구이론은 판례다, 판례. 이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위에. 소송물이, 물건인 경우, 물건에 기한 소송이었으면 승계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물건에 기해서 권리가 있으면 물건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물건 판결 받은 후 또 넘겨받은 애한테도 어차피 할 거니까 승계를 인정하는데, 채권은 얘하고만 할 수 있는 거, 채권 채무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제3자한테 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소송물이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일 때에는 승계인이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지금 판례가 구이론에 따른 판례에 따르면 건물 명도 소송에서 물권적 청구 등과 같이 대세 효력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때는 변론 종결 후 이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친구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 청구가 대인적 효력, 채권적 청구일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포함 안 되면 승계재판을 못 받는다. 그럼 새로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질지는 모르겠지만 요 해당되는지 보는 것도 이거와 맥을 많이 같이 하고 있어요. 맥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안 보고 쓰는 거라면 부담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뭐다? 요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요거와 관련된 거. 소송물 인도를 명한 승소 판결 후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는 미치니까 그냥 다시 재판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와 구분할 게 뭐다? 잘 보세요. 건물 명도 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건물 명도 청구권이 소송물이다. 명도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래가지고 명도 청구권이 있으면 명도하라, 인도해라. 없으면 기각인데 여기서 기각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기판력은 명도 청구권이 전부 이것만 기판력이다. 명도 청구권이 있다 없다만 기판력이지 소유권이 있는지는 판결한 게 아니다.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명도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대차가 있다거나 기간이 남아있다거나 무슨 사유가 있으면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얘가 거기 거주할 권리가 있으면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소유자다 아니다 재판한 게 아니라 재판이 명도할 권리가 있다 없다가 싸운 거기 때문에
기판력은 여기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유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도에서 패소 판결 받은 다음에 기각. 명도 패소 판결, 집주인이 패소 판결 받았어. 그 다음에 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이전 등기를 가져왔어. 그러면 건물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가 그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의 승계인이냐? 아니다. 왜? 이 제3자는 소유권의 존부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없다. 이 경우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 청구권인 명도 청구권은 이제 얘도 소유자니까 또 걔한테 명도할 수 있지 않냐. 이 청구권은 이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기해서 당연히 발생되는 거지 옛날 명도, 패소자의 명도 청구권을 승계하는 게 아니다. 응? 그러니까 자, 명도 판결에서 이겼어요. 이겼으면 이걸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인이 돼요. 근데 졌을 경우, 졌더라도 명도 판결에서 졌지만 명도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지 소유권 자체를 재판한 건 아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청구하는 거지 소유권에 기해서 옛날 명도 청구권을 승계하는 게 아니다. 응? 아니다. 그쪽에 난이도 있는 문제로 이렇게 보충 많이 해야 서너 개예요. 서너 개. 테마별로. 그래서 시험 테마별로 탁탁 정리해두면 큰 적이 아니니까 너무 이제 끝나가. 이제 앉는 경우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몇 개가 두세 개가 더 된다니까요. 집행문 부여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럼 집중해서 자꾸 스킵해야 돼. 응? 근데 계속 반복이야. 그걸 알아. 출제연도 알고 여기도 뭐가 어차피 변별력을 가지려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 사유로 이전 등기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 받아서 확정되었더라도 이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이상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을 넘겨버렸다. 얘는 승계인이 아니다. 그죠? 이게 물건이었다면, 원인무효 판결이었다면, 원인무효 판결 받은 다음에 이걸 넘겨받았다면 물건이니까 가능하지만 매매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건 매매로 판결이 받았더라도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도인한테만 등기를 넘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라고. 그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넘겨버렸다. 그럼 걔는 대승계인이라고 봐서 너 이 판결대로 넘겨 이렇게 못한다. 판결이 안 미친다. 응? 이런 거죠. 물건이냐 채권이냐 큰 관련이 되는 거죠. 판결을 받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민법 187조에 판결을 받으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판결이 있어요. 그거는 형성 판결만 포함돼요. 공유물보할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판결만 확정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형성 판결이 아닌 이렇게 이행 판결들은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더라도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걔한테 이거를 승계인이 안 되니까. 그럼 못 넘기려면 어떻게 하려냐? 판결이 오래 걸리니까. 어떡하냐? 가처분 해놨어야 돼, 가처분. 못 넘기게. 그래서 가처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얘가 제3자가 승계인이 아니니까 얘한테 미치지 않아서 안 된다. 자, 채권의 터잡아. 물건이 아니라 통행권에 관한 판결. 그러니까 채권 계약에 터잡아서 땅을 통행하겠다라는 판결을 받아놨는데 그 뒤에 땅 주인이 옮겨졌어. 승계인이 아니다. 왜? 이게 물건이 아니라 채권 계약이었기 때문에. 소송물이 물건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자, 이 마지막 판례는 요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봐놓을게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 등기를 승소했다. 그럼 물건이니까. 근데 이 판결 후에 패소자한테 가처 보내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B한테 원인무효 말소하라. 판결 후에 여기 이걸 승계받은 게 아니라 여기 가처 보내놓은 사람이 있어. 이거 말소하려면 승낙이 있어야 돼. 이걸 판결 후에 승계인으로 봐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느냐? 판례가 승계인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다. 이렇게까지. 여기는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좀 집중을 요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총칙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요 파트, 이 승계인이나 집행문 받는 요 파트 하나랑 집행 취소 서류, 요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만 집중하면 좀 그래도 이게 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위소송 선정 당사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면, 제3자를 위해서 당사가 된 사람, 선정 당사자, 파산 관계인 등등을 말해요. 대위소송은 알았을 경우, 자, 알았을 때는 채무자에게 미친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요. 다만 잘 보세요. 대위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한테 미치더라도 집행력은 원고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자, 이걸 그림을 좀 이따 볼 건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권리가 있는 거를 내가 대신 재판했잖아요. 대신 대위로 얘가 할 걸 대신. 그럼 이걸 알았으면 미친다고. 근데 기판력만 미치는 거고, 집행력, 강제 집행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친다. 소송을 제기했든. 채무자의 권리를 원고, 채권자가 대위한 거거든. 이렇게 원고, 피고,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더라도 집행력은 원 피고에만 미치고 여기는 안 미친다. 채무자한테는 집행력은 안 미친다.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는 거랑 집행력이 미치는 거랑 분리가 되는 거, 대위소송에서 자꾸 반복됩니다. 아까 법인격 부인론 문제랑. 그리고 채권자 취소 소송은 대위와 달리 확정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알든 모르든. 이게 채권자 대위는 알았으면 미치는데, 이거는 자기 고유에 걸리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송 판결의 효력은 아무도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안 미친다. 원칙적으로. 안 미친다. 혹시나 해서 같은 거예요. 독립참가 탈퇴자에게 미치고, 보호조참가는 이거는 기판력이 참가적 효력만 생기기 때문에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호조참가에게는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 적격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본 거고, 이 적격이 변동이 되는 경우, 집행권은 만들어진 후, 집행문이 나가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 승계 등으로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자를 위해서 또는 그 자에게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집행문 부여 전에. 집행문 부여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 이행 권고, 이 경우에도 승계가 발생하면 그때는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자, 원칙. 자, 원칙. 이건 이제 뒤에도 또 바탕이 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강제 집행이 개시된 후. 자, 이것도 볼까요?
집행문이 방금 전에 건 뭐였어? 방금 전에 거는 부여 전에 변동이 된 거는 새로 받아야 된다. 아직 부여받기 전에 변동된 경우는 새로운 자기에 부여받아야 된다. 부여된 후에 변동되는 경우, 이것도 부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집행이 개시된 후, 부여된 후에 변동이 있으면 새롭게 부여받아야 되겠죠. 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청채권자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항시 승계집행문을, 채권자는 집행 개시 전후 불문하고 항시 끝날 때까지 승계집행문,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알아둘 거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경매할 때 또 나와요, 또. 채권자는 승계 전후, 강제집행 전후 불문하고 끝날 때까지 항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해요. 근데 채무자는요, 이게 집행 개시 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집행 개시 후 승계가 있을 때는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돼요. 그 전에는 받아야 되지만. 정리하면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 전,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전, 강제집행 후 묻지 않고 채권자는 끝까지 계속 승계집행문이에요. 시험 문제가. 승계집행문. 채무자는 똑같이 승계집행문인데 다른 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집행 개시 후, 시험 문제 지문 고를 때 집행 개시 후냐, 또 채무자냐, 채권자냐. 집행 개시 후 채무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또 쓰기 바랍니다. 이건 들러리즘으로 선장에 대한 판결문으로 선박 채권자를 위해서 선박을 압류한 뒤에는 소유자나 변경이 있더라도 속행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뒤에 하나 나오는데 들러리지문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 전,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개시 전, 후 끝까지 다 승계집행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인데 뭐만? 개시 후, 집행 개시 후 채무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다.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자, 이거다 이거. 자, 대리. 집행에도 대리가 인정되는데, 집행 당사가 대리가 되는데 소송 절차와 똑같이 이렇게 허가받고 이렇게 한 가지 다른 점, 이렇게 판결 집행권은 판결 절차 소송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없어도 그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 당연히 대리권을 가진다. 변제 수령권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리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뭐가 필요 없다? 위임장, 대리권 증명이 필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권원 파트가 끝이 났어요. 기출문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안 나온 것까지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시간이 길진 않아요.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1페이지. 자, 1번 문제부터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몇 문제가 반복이 되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고, 이게 다는 더 많은데 아마 최근에 거로 시무출판사에서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50페이지까지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른바 이렇게 채무를 소멸시켜서 인수하는 뭐야? 면책적 인수인은 해당이 되지만 중첩적 채무 인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계속 이런 식이라니까요. 외울 게 아니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해서 소멸된 이행공고 결정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때는 이제 양도인은 소멸했지. 양수인이 해야 되는데 양도인이 할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을 상대로 구제는 할 수 있지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방법이 뭐다? 청구이의가 아니라 집행이의다. 아까 봤던 거 집행이의로 해야 된다. 양수인을 한 때는 청구일지 모르지만 양도인 상대로 집행이의다. 기출문제. 전소 소득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넘겨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 등기 판결 후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돼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이 되지. 양수인이 승계 집행물을 부여받음에 따라 옛날 사람은 물러나는 거죠. 그죠? 집행력은 소멸되지. 이제 끝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양도인을 상대로 보다 청구이의가 아니라 집행이의. 집행하는 이의로 다툰다는 게 판례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 후에 비용 부담 의무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를 위해 상대로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승계 집행문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승계 집행문 해줄 거냐? 그거는 채권이 사망했다. 포괄 승계라면 상속인한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면책적 채무 인수라면 되는 거고 중첩적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2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적격이란 절차에서 누가 정당한 당사자인가를, 누구에게 부여되는가를 따지는 거로보다 집행문 부여 당시에 누가 적격자인가를 조사할 사항이다. 맞아요. 자, 집행을 개시한 후냐 아니냐, 후. 그 다음에 채권자냐 채무자냐. 채무자 지위가 포괄 승계되면, 그러면 승계 집행문이 필요가 없다. 승계 집행문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해서 당사가 된 사람이 받은 판결에서 집행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적격이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승계인은 아니지만 승계 집행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가 있고 선정자가 있다. 얘가 판결 받은 효력이 여기도 미친단 말이에요. 얘가 집행할 때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어. 근데 얘가 집행할 때는 이때는 제3자는 승계인은 아니지만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만 이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만 집행력은 원고 피고에만 미치고 채무자에게 안 미친다.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이거를 대신 재판했단 말이야. 대위로 이렇게 대위로. 그럼 이 판결이 여기 미치느냐? 판결은 미치지만 기판력은 미치지만 집행력은 여기에만 미친다. 이렇게. 이건 안 미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논문 시험도 아니고 서술식도 아니고 2차 이 답안 구성하는 논문식이 아니니까 고르면 되는 건데 이게 암기부담을 이어서 쓰는 게 아니니까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에요. 자, 여기 미친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도 결정은 이건 뒤에 나오는 게 미리 자꾸 땡겨 나오는 거야. 집행문 없이도 당사가 됩니다. 여긴 이행공고 지급명은 그 표지에 다 써 있어요. 이게 집행문 이런 게. 그래서 따로 안 받습니다. 상속 포기로 인해서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아까 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 채권자가 집행 권한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의 양수인은 기존 집행권에 대해서 승계 집행을 묻어봐야만 압류 직금을 추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해서 압류 추심을 받은 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채무자가 있고 여기가 제3채무자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채권자가 요걸 집행채권, 지급명령 판결 있어? 이걸 이렇게 압류 추심을 했어. 압류 추심을 했어. 그 다음에 뭐를 양도받았냐면 이거를 양도받았다고. 이 뿌리를. 자, 뿌리를 양도받았으면 집행권은 이걸 뭐라 해야 돼? 양도받았으니까 이거를 승계집행문을 묻어봐야 돼. 이걸 부여받아야지만 이거 승계집행문을 묻어봐야 된다. 이렇게. 응?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은 당연히 선정자에게 미치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선정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라니까. 미치지만 선정자가 승계인은 아니지만 승계집행문을 받으라 한다. 선정 당사자가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고 선정자가 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몇 개가. 이럴 것도 아니야.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화해할 때 거기 참가할 수 있고 화해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있어요. 2번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서 채무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인수와는 달리 중첩적 인수는 그대로 존속하고 새로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똑같이 면책은 해당되고 아니다. 다만 이유를 설명할 뿐이지. 3번 전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이전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 변론 종결 뒤에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화해 이런 것도. 채권자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해도 집행력은 원피고에만 미친다. 이게 계속 반복이야. 이제 정답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명도 소송의 변론 종결 뒤에 잘 보세요. 패소했어. 명도소송. 패소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등기를 넘겨받고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이 명도 패소 판결의 승계인이냐? 아니다. 소송물은 명도 판결문이고 얘는 뭐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다. 명도 판결만 소송물이었지 우리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니까. 그럼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내가 소유권에 의해서 명도 판결하는 거는 걔가 받은 명도 판결 승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소유권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아까 봤던 거 계속 그 반복. 그러니까 요 이상한 거 몇 개만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 그게 다구나. 다구나.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판례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어쩌다 나오면 다 마찬가지다.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다. 자, 맞고요. 이제 적격 변동.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당사는 집행문으로 확정되는 거고요. 잘 봐요. 집행이 개시된 후, 그 다음에 누구야? 채권자가 승계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뭘 해야 돼? 승계 집행문을 제출해서 속행을 해야 되는 거다. 집행이 개시된 후, 이번엔 누구야? 채무자, 승계가 있으면 이때는 승계 집행문이 아니다. 이렇게. 그죠?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승계가 되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그죠? 똑같은 지문이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옳지 않은 것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승계 집행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집행권원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어요. 기존에 받은 판결을 승계하면 되는 거지. 아까 봤던 거 소유권에 기한 건물 명도 소송에서 변론 종결 후에 이게 건물 주인이 패소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사서 등기를 마친 사람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계속 반복이죠. 대위 또 나오죠. 기판력이 미친다고 해도 집행력은 원피고에만 미친다. 그죠? 재판상화에 의하여 잘 보세요. 이전 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이 화해 후, 판결 후, 변론 후 가등기를 마친 자는 말소할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이 후 받은 자는 후의 승계인에 해당이 된다. 이전 등기를 명한 판결, 종결 후에 목적물부터 매수에 등기를 마친 사람은 해당하지 않고, 그죠? 말소 등기라면 원인무효니까 물권이지만 이건 이전 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렇게 짧든 길든 계속 동일한 지문이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적격이란 누구를 위해서 정당한 당사자인가? 이거는 집행문 부여할 때 조사할 내용이고 변론 종결로 승계인은 선악 묻지 않고 미치지만 중첩적 인수인은 안 미치죠. 자, 기판력은 제3자를 위해서 당사된 사람 판결에도 미쳐요. 근데 그 제3자, 선정자가 있죠, 적격이. 근데 선정 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선정 당사자가 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 없어요. 승계 집행문이 필요 없다네. 집행문은 필요하고 승계 집행문은 필요 없지만 거꾸로 선정자가 할 때는 미치지만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고 승계는 아니더라도. 자, 이번에 집행 개시 후 누가 사망했어? 채무자. 승계 집행문은 아니죠. 이게 똑같잖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선정 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 단독으로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선정자가 할 때는 할 수는 있지만 할 경우에는 뭘 받아야 된다? 승계 집행을 받아야 된다. 선정자가 강제 집행 신청하거나 선정자에 대하여 할 때는 뭐다? 승계 집행을 받아야 된다. 집행 개시 후 누가? 채무자 사망. 승계 집행은 필요 없죠. 집행 개시 후 누가 사망? 채권자 승계. 이때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채권자 대의 소송. 기판력은 미치나 집행력은 안 미친다. 지금 몇 번째 반복일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만 남는다? 나중에는 아주 틀이 딱 잡혀서 똑같은 건 넣고 아까 이례적인 지문 몇 개만 숙지하면 이쪽 부분 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적격의 범위는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와 일치하고 이렇게 원칙으로 같다. 뭐 이건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종결 후에 매수해서 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지. 이게 몇 번째야 이것도. 소유권에 가면 명도소송 변론 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점유를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패소한 피고가 점유를 취득하면 이거는 미치죠. 명도소송 명도 판결 피고가 이렇게 옮긴 거. 자, 제3자도 화해 당사가 될 수 있고 여기 껴서 화해하면 내용에 따라 판결이 기판력이 미칠 수 있고. 자, 요거 하나 이상하다는 거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해서 철거 승소했어. 이 철거될 건물의 기판력에 대해서 뭐다? 그 철거될 건물에 대해서 변론 종결 전에 가등기를 했다가 변론 종결 후에 본등기한 경우 얘도 승계인이다, 미친다. 이례적인 거 한두 개만 이렇게 받으면 되겠다.
가등기 자체는 변론 종결 전이지만 본등기는 변론 종결 후다. 가등기 때는 법률 물권 변동이 없는 거고 본등기를 해야. 근데 본등기 시점이 이거 후다 이렇게 봐가지고 철거 이 경우에 여하튼 틀린 것은 변론 종결로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며 채무의 중첩적 인수인도 미친다. 아니죠. 이게 틀렸죠. 변론 종결로 승계가 있으면 채권자는 승계 집행을 받아야지만 되죠. 승계 집행을 받으면 되고 다시 집행 권한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종전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도 종전회사에 대한 판결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다가 바로 집행할 수는 없다. 새로 판결을 받는 건 몰라도 그래도 집행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 선정 당사가 받은 판결은 선전자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합니다. 자, 이게 토대가 돼서 그 뒤로 연결되니까 이름적 앞부분이 거의 이렇게 상속 포기해서 적격이 없는데 전부명령 받으면 무효다. 그죠? 선정 당사자가 채권자일 땐 단독으로 일괄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선정자가 하려면 또는 선정자에게 하려면 승계집행을 받아야 된다. 선정 당사자가 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데 토지 소유권에게서 방해배제로 철거 판결을 부여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철거될 건물의 기판력은 그 전에 가등기가 있다 나중에 본등기한 경우 이거 똑같은 지문 미친다. 자, 강제 집행을 개시한 후 누가 사망했어? 채무자. 이건 그냥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집행 중에서도 집행 당사자 관련해서 총정리를 했어요. 말만 문제풀이지 거의 앞에 나온 것까지도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주제를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